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제 하루 종일 한국 때문에 올랐고 또 중국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한국과 아주 훌륭한 대화였다, 이렇게 이제 올리고, 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재무장관 발언 때문에 나스닥이 한때는 4.6%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후반에 가면서 이제 백악관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이유로 해서 총 104%에 달하는 관세 결정을 내리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우는 0.84% 떨어졌고, 나스닥은 2.15% 하락했고, S&P 500도 1.57% 하락하고, 러셀 2000은 2.73%,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57%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18% 정도 많이 빠지진 않지만 조금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정도로 출발한 게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의 통화에 상당히 기대를 이제 걸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나갔고, 이제 개인만이 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 나가는 모습이었고,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여할 의사를 권한대행이 통화로서 이제 얘기했다, 이런 거 알려지면서 그쪽 관련된 것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쪽 섹터도 외국인들은 오늘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47억을 총 순매도했고, 기관은 70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9,39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다시 2,300 밑으로 떨어지면서 2,293.70포인트, 어제보다 1.74%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0.7%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의 폭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만 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지가 못해서 결국은 지수는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6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4억을 순매수, 또 개인은 838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43.39포인트, 어제보다 2.29%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양시장이 모두 지금 이렇게 두 차례의 개파락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개파락하고 이렇게 뭉쳐지고 또 개파락하고 뭉쳐지고, 그러니까 결국 개파락하고 뭉쳐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파락에 대한 갭매꾸기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반등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시장은 반등 나올 수 있죠. 내일은 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극장그대로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율은 또 다시 올라서 지금 1482원 90전, 드디어 이제 다시 또 1480대로 가서 1,500을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랬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이 597억을 팔았고 기관은 200억을 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서 보면은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266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114억을 샀고,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전부 이제 그 코스닥의 주요한 그 시총 상위를 전부 매수를 했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알테오제는 팔고, HLB는 팔고, 에코프로도 팔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 움직임 보면 조금 전에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어제 그 한대행하고 트럼프 사이의 통화에서 언급이 됐던 우리나라의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뭐 다른 이슈가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관, 뭐 철강, 거기에 있는 피팅, 가스, 또 그 LNG 수입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LNG 수입 창구 종합상사들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종목들은 우리만 샀어요. 우리만 사고 외국인은 계속 그래도 오늘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모듈러 주택은 당정이 산불 피해 지원에 3조 정도의 그 대책 마련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조립주택을 2,700동 설치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쪽이 좀 오르는 거 빼고는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조선 정도가 어제 이제 좀 언급이 됐으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대선 관련이나 아니면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막 나오잖아요. 지금 대선 주자로 매일 이제 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 관련주는 이 출마자가 너무 많아서 저도 막 관련주 찾기 힘들 정도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뭐 1차 단계 누가 뭐 출마한대더라 뭐 이렇게 이거고, 이제 이게 그 좀 지나면 이제 각 당의 본선 출마자가 이제 본선 다투는 사람으로 압축되면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게 정책 관련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그 정식 발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다. 이제부터가. 그래서 뭐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뭐 멀지 않은 장래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재고 소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부터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상당 기간 불안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개별적 이슈만 이렇게 좀 난립했다 사라지고 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짙어진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뭐 이제 좋은 말씀을 저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저라고 좋은 말씀을 안 해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지 않은데 억지로 좋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제 잠깐 이제 지수 오르고 그러니까 또 뭐 제가 좀 기다리시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돈 있으면 뭐 떨어질 때 슬슬 사놔야지 뭐
저점을 누가 아느냐 하는데 저점 압니다. 예, 저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점이 아니라 그냥 반등이죠. 그런데 속으면 뭐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뭐 지금 이게 포트를 구성해서 조금씩 챙기고, 근데 개인이 뭐 돈이 얼마가 있다고 그거를 뭐 분할해서 계속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돈 많지 않으신 분, 몇백억 아니신 분은 그냥 뭐 사실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데 뭐 돈 10억 갖고 한다 그래도 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물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할 때 써야 되는 현금 있고, 그런데 뭐 떨어질 때마다 사다가 끝나요. 근데 그런 거는 좀 피하자. 그러니까 나중에 아픈 것보다 아쉬운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몇십 년 동안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때 괜히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런 때 남보다 조금 먼저 들어가 있다고 더 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전제로 저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안타깝다는 거를 그래도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들을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세 전쟁. 그래서 하는데 이제 진짜 전쟁 같은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거는 EU에서 EU도 뭐 나머지는 프랑스나 독일이 정하는 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휘둘릴 테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좀 강성이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일본, 한국, 대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미국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주요 타겟이 어디 되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뭐 워낙, 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옛날 중국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을 다시 돌리고 미국 우선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하고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고민하는 적자에서 벗어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핵심 문제인데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쳇말로 누구 하나 죽어야 이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 끝에 중국 관영통신이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런데 미국하고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미국이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104%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쫄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타 국가를 겨냥한 한 메시지 같아요. 미국이 아니라 여타 국가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항공항대행하고 통화 후에 한국과 아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이제 광고판이 된 거예요. 미국 관세 정책에.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빨리 쉽게 해서 꼬랑지 내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상 받아준대잖아.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얄짤없이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꼬랑지 내리고 숙이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니네랑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해나갈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제 아침에 일본 총리가 또 25분 동안 통화하고 우리 권한대행 28분 동안 통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빼면 중국 빼고 주요 무역국이면서 볼륨도 크고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는 그 두 나라를 일단 딱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사실은 증권가에 찌라시가 돌았죠. 그래서 한권항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할 거다. 이런 찌라시가 어제 다 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치권에서 나온 찌라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게 한권항 대행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이제 정치적 해석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어제 이제 통화 이외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대가 상당히 나았죠. 그런데 훌륭한 대화를 한 이후에 그 훌륭한 대화라고 트럼프가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조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게다가 그 틈에 트럼프가 기다리던 방위비 그 인상 포문까지 이제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훌륭한 대화라고 얘기할 만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중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 다시 강조하고 나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시장에 주가 빠지면서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 채권 수익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채권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좀 흔치 않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저간에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예측컨대 그 미국 국채를 한 7,61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파니까 미국 국채를. 그래서 이제 그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에 수압을 걸고 있는 수압금리하고 이게 점점 이렇게 붙어져 좁아지고 있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도 미국 국채를 그렇게 팔면은 오히려 그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하는데 조금 어려움, 타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거를 지금 감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중국도 상당히 벼르고 있다. 그냥 뭐 대충 하다가 협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의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죠. 이게 길어지면 우리는 진짜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로서 주주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이게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뭐 누가 죽던 빨리 끝나야지 우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과연 그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성공하려면 뭐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EU나 중국이나 또 지금 이제 뭐 일본 총리 우리나라 권한대행 뭐 계속해서 트럼프 통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한국, 일본이 합쳐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합쳐진 데다 EU까지 합쳐지면 이게 미국이 실패할 확률이 커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무슨 얘기냐? 한국도 보복 관세 없어. 어제 우리 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우린 보복 관세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뭐 캐나다 같이럼 보복 관세 때리고 막 달라붙으면 이게 이제 미국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핵심이 중국이니까 중국 때리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신속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막 우리로서는 좀 말이 안 되게 들리는 104%라는 관세도 막 밀어놓고 이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시간이 끌면 끌수록 미국한테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막 다른 억울한 나라들이 이제 슬슬 합쳐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암만 미국이라도 그런 거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이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이거 끝나면 우리 좋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거를 견뎌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하고 그 경기 침체를 우선 버텨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재정이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미국의 국가 재정이 그렇게 뭐 심각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짐짓 뭐 미국은 뭐 괜찮다 요것만 넘어가면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금융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면 정말 이거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막 그 미국 시간 오전에 이제 한대영하고 통화 끝나고 막 그거 막 광고 삼아 자 봐라 한국도 이렇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이제 다시 주저앉았지만 미국도 이제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반대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뭐 나바로 곰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 해라 이거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좋게 하는데 그러려면 선결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막 미국에 공장 짓고 막 그 미국 원하는 대로 다 하려면 그 미국의 높은 인건비, 그 다음에 강달러,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미숙련 노동력. 그러니까 그 미국의 노동력은 그 한국, 일본은 많았고 또 그 중국한테도 대만 훨씬 떨어지는 노동력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쪽에 아는 분들. 이거 해결 없이 그냥 관세만 계속 밀어 넣어갖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트럼프도 상당히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풀리겠냐는 거죠. 그 이런 사실을 중국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중국이 알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도 들면서 제발 좀 극적인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것도 기회가 정리된 후에는 충분히 있고 그냥 반등, 내일이라도 반등, 이거 반등 와서 살 걸 그랬어.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반등. 어차피 이건 대세를 전환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현금 있는 거 잘 갖고 좀 힘들지만 잘 이 기간을 견뎌내는 게 최고의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여기서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